12월 10일 금요일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동아일보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탑으로 세운 기사는 연이은 그 대선 주자들의 일자리 공약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맨 처음 실었습니다. 어제 그 경총 그 회장이 대선 주자들의 그 연이은 그 청년 일자리 창출 또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81만 개, 120만 개씩 창출하겠다고 하는 유력 대선 주자들의 그 공약 사항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내용들을 실었습니다. 어제 그 경총 회장이 과연 그 정치권이 내놓는 그 81만 개의 그 일자리 공약 이런 것들이 돈 벌어서 세금을 내는 일자리가 늘지 않는데 세금 그러니까 돈을 쓰는 일자리가 얼마나 지탱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기업 중심의 일자리를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제의 덫 때문에 되는 게 없는 나라 한국이 안 되는 게 없는 나라 중국에 뒤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4대강 예산 22조 원을 투입을 한다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 기업에서 창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런데 일자리 문제가 지금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갑론을박을 할 만큼 그렇게 지금 시간이 많은 게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고 촉박합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일자리 문제를 더 이상 기업에만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대선 주자들의 어떤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문의 입장은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81만 개 공약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세금의 일시적인 일자리, 그러니까 저급한 저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만 투입을 하지 말고 우선 기업부터 집중적으로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로는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3월 초에 할 것이다라고 하는 유력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대통령 측에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는 22일 날 예정된 탄핵 심판 증인 신문 기일 이후에는 증거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풀이가 돼서 3월 초 선고가 유력해졌습니다. 그 다음 헤드라인으로 이제 실은 것은 최악으로 치닫는 구제역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황대행의 그런 행정 능력,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대응 태세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사일에 두 가지 다른 유형의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을 했고 지금 구제역의 경보 단계가 지금 최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가축 시장이 폐쇄되고 백신 65만 개가 부족해서 2주 동안에 방역하는데 지금 공백이 생겼다. 그런데 황교안 대행은 이런 실상을 모른 채 주내 접종을 끝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황교안의 지시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백신이 부족을 해서 수입하는데 일주일이 걸리고 그리고 그걸 접종을 하고 항체가 생기는데 1, 2주가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일주 내에 구제역의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쭉 넘기겠습니다. 지금 탄핵 기각 선거가 지금 임박하면서 탄핵 기각
이라든지 또 선고가 연기되지 않겠느냐 하는 루머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이 또 여기에 편승을 하고 있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지금 형국입니다. 탄핵 심판 가짜 뉴스가 지금 확산돼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가장 많은 루머는 탄핵 기각설하고 선고 연기설입니다. 보수 성향 재판관 2명이 기각으로 심증을 굳혔고 다른 한 사람을 설득 중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헌재가 고의로 또 3월 13일 이후로 결정을 미룬 뒤에 정족수 부족으로 심판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음모론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 반대를 하는 인터넷 매체가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다는 그런 지금 뉴스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탄핵 선고가 지금 자칫하면 기각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론 때문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일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하고 또 지방 일정을 취소하는 등 탄핵 심판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헌재를 압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집회 불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당과 민주당 그리고 바른정당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합의하면서 황교안 대행이 만약에 연장을 거부할 때는 특검 개정안을 발의해서 30일 안팎으로 특검 기간을 연장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대세론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토론을 회피한다 이런 논란에 또 휩싸이고 있고 또 최근에 영입한 전인범 씨 문제라든지 이런 잡음 때문에 지금 순항하는 모두가 지금 삐걱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입한 송영길 의원하고 또 일자리 공약이라든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좀 서로 다른 목소리를 좀 내고 있고 또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대세론 이게 좀 약간 삐걱거리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러나 또 반면에 초인종 의인으로 알려진 안치범 씨의 부인이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를 하는 그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또 지금 야권에서 2위 다툼을 하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대한노인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언급하면서 연일 장년층 이 껴안기에 나서서 중도 확장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재인 측은 이런 안희정 후보의 우클릭 이런 효과가 당내 경선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안희정 측은 이런 우클릭 행보가 외부 바람이 불면 당신도 따라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대선 전국 관련한 지면에서 좀 아주 작게 나와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황교안 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사퇴를 한다면 요이로 부총리가 그 다음 권한 대행이 되는데 이 사람의 직함이 이렇게 된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네, 만약에 황교안 대행이 대선 출마를 하게 된다면 이 직함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상당히 지금부터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미국 공화당은 합법 이민 이런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서 규제 법안까지 발의를 해서 이게 지금 보조를 맞추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청 이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만 허용을 하고 부모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안이 가결된다면 교포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백인들만의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어떤 그 공화당과 트럼프의 2인 삼각으로 뛰는 모양새다. 아, 그래서 이 법안을 좀 더 살펴본다면 가족 초청 이민 제도의 대상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20세 미만의 이 자녀들로 이렇게 제한하기로 했는데 이 법안대로라면 지금까지 허용된 직계 존속인 부모나 조부모, 형제 자매 21세 이상의 자녀들은 초청 이민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제도는 한국 교포들이 미국 이민 수단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 이러면은 미국 사회에 굉장히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또 사회면에 가장 크게 실은 기사인데 지금 막말과 몸싸움으로 난장판이 된 헌재 앞의 상황을 기사로 썼습니다. 직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이런 입장을 두고 있는데 탄핵 심판을 그 선고를 앞두고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핵 기각과 탄핵 심판을 외치는 소음 때문에 이 헌재 앞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빨갱이라는 말이라든지 관제 데모 세력이라든지 이런 험한 말들이 오고 가면서 주변의 시위에 대한 소음 때문에 매출이 1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어, 일각에서는 누가 목소리가 큰가라기보다는 무엇이 정의인가라고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다. 이 상황에서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탄핵 심판 2차 변론에서 어, 고영태 씨가 자신의 측근들과 짜고 최순실의 힘을 이용해서 정부의 예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무엇이냐면 지난 2015년 1월 최철 문체부 장관 정책보좌관하고 김수현 공연 기획대표 정치권 그 지인 이모 씨하고 회의를 열었는데 이 최 보좌관이 36억짜리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문체부에선 내가 밀고 영태형은 누나를 알아서 처리해요. 이 누나라는 건 최순실을 얘기합니다. 최순실을 알아서 처리해요라고 말을 했다. 이에 이 씨는 이런 거 말에 나오면 안 되고 세게 잘 해야 돼. 영태 등등 나눠 먹으면 되는 거야.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 내용만 본다면 상당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영태 씨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최철 문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다른 사람한테 한 내용들이 실린 내용입니다. 어제 부산의 정과 신도시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고는 변압기 한 대가 폭발을 해서 신도시가 이게 정전으로 마비가 됐고 약 2,800가구가 9시간 동안 정전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정관 신도시는 한국전력 대신에 민간업체인 부산 정관에너지가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부산 정관에너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구역전기 사업자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구역전기 사업자는 신규 개발 지역에 열병합 발전 설비를 갖추고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을 해서 허가받은 지역에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문제는 이날 폭발한 변압기가 부산 정관에너지하고 이게 그 한전이 전기를 주고받는 유일한 통로라는 건데 이 변압기가 터지면서 이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 전압 변압기가 한 대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정전 사태는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을 추구하다가 시설 투자에 소홀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부산시는 이 사고가 발생을 하자 20분이 지난 뒤에 정전 방송하고 휴대문자를 발송을 했고 국민안전처는 1시 12분에 전송을 완료해서 또 뒷북 문자 발송이라는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서는 동아일보를 살펴봤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오늘 한겨레 신문 헤드라인과 또 주요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청와대와 전경련의 지원을 받은 보수들이 탄핵 반대 총동원에 나섰다. 이런 소식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 단체들이 3.1절, 그러니까 오는 3월 1일 날 서울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촛불에 대응한 100만 맞불 집회를 열기로 했다. 그래서 보수단체 총동원령이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신문을 쓰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하고 고위업체 전후회, 재향 경우회 등이 애국단체 총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전국 경제인 연합회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부터 2015년 동안 자금을 직접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난 단체, 보수 우익 단체의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회장이 김경재 씨인데 이분은 예전에 김형욱 회고록의 저자이기도 하죠.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 선거 캠프에 합류해서 또 동교동계 인사로서 합류를 해서 선거 운동에 도움을 준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자유총연맹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총연맹이 지금까지 한 번도 구국 집회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번에는 처음으로 동원 능력을 한번 시험해 보려 한다. 자유총연맹 10만 명을 비롯해서 보수단체 100만 명이 결집해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에서도 이 반대가 많은데 탄핵 반대 집회에 동원되기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는 김경재 회장의 개인적 생각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또 관제동 데모 동원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3월초 선고를 가시화했다는 내용입니다. 23일, 그러니까 증인신문이 22일까지 있고요. 그 다음날 23일까지 대통령 측 변호인과 또 국회 대표 측에서 각각 23일까지 총 정리된 준비 서면을 내라. 그 다음에 불출석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12차 변론 심판에서는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인데 4명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쭉 4명의 증인을 신문을 하는데 여러 차례 왜 묻는지 재판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든지 또 불필요한 게 너무 많다. 사실관계를 물어봐라. 왜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같은 시기에 다른 유형의 이런 구제역이 발생된 게 이번이 이제 처음인데 네 번째 구제역 발생 농장이 생기면서 정부가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을 했습니다. 이는 2010년도 이후에 7년 만의 일입니다. 다음 뉴스를 보겠습니다. 삼성 사건, 삼성 기사인데요. 정재천 공정거래위원장이 2015년 3월 삼성 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내부 결재까지 마쳤지만 청와대가 공정위가 먼저 발표하지 말고 삼성 쪽에 먼저 알려라 라며 발표를 보류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외압이 공정위 윗선과 실무진 양쪽에 전달돼서 행사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작게 나온 기사인데요. 조동원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전 본부장입니다. 이분이 2014년 9월부터 10일까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영화계 좌파를 배제하고 우파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지금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경 보수 세력이 일제히 반격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지금 연일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 어제는 문화방송 라디오에 나와서 청와대에 이 근접해서 고함을 지르거나 단들을 끌고 다니는 이런 과도한 홍위병 이상의 잔혹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셰비키 혁명이나 그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다라면서 촛불 집회를 헐뜯었습니다. 그 다음 옆에 기사는 민주당이 촛불 전선 전열 정비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3명의 대선 주자들이 야당 공조 탄핵 관철을 요구하고 있고 지도부도 가세하면서 특검 연장을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촛불 집회 지속적인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뉴스입니다.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을 간보기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몰리는 이 지지율 속에서 황교안 대행의 애매모호한 이런 태도가 보수에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중도에 퇴장을 하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보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행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고 리얼미터가 6일에서 8일 동안 조사해서 발표한 차기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황교안 대행은 15.9% 지지율을 얻어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33.1%에 이어서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긍정도 부정도 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유창선 그 시사평론가의 얘기인데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둬서 뭐 자신의 몸값을 높이고 국정 장악력을 높이는 의도라고 해석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불확실한 입장인데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도 좀 불확실한 상태에서 분명한 입장을 지금 보이지 않고 있으면 예를 들어 유시민이라든지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남경필 경남도지사 같은 보수 진영의 그 후보들에게 이렇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다른 후보들을 짓누르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에 독이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당 그리고 여당의 대선 주자 후원 회장들 이것들이 지금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 이런 표정 지금 분위기를 전하고 있는데 흑수저 뉴프론티어 통합 상징 달라진 대선 주자 후원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이재명 그 성남시장은 흑수저 서민을 내세워서 청년 배당을 받은 청년이 상임회장을 맡고 또 안희정 도지사는 도전 가치를 내세워서 알파고 바둑으로 유명세를 탄 이세돌 씨를 첫 회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도 통합을 강조하면서 지금 물색에 나서고 있는데 지금 확실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진영을 넘어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후원 회장을 모시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4년 전에 소설가 조정래 씨를 후원 회장으로 삼았고 지금은 싱크탱크 최상용 이사장을 후원 회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비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정농단 연루정당과 의원을 조사하는 조사특위를 만들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지금 충청 호남을 거쳐서 수도권으로 번지는 구제역 발생 원인을 놓고 지금 구제역 백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농가에서는 백신 자체의 효율성,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진다면서 물백신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방역 당국은 농가의 부실 접종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접종 잘못만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것을 굉장히 불만을 낳고 있는데, 이게 농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처사 아니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면 소식입니다. 다시 한번 100만 촛불 켜주세요. 2월 촛불 비상시국 선포. 퇴진 행동이 내일 15차 촛불 집회에 참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퇴진 행동 측은 신속한 탄핵 심판과 특검 연장을 위해서 행동의 날로 정하고 박근혜 황교안을 압박하기 위해서 2차례 행진하면서 오늘 밤부터 1박 2일 동안 강남에서 청와대를 걷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시작이 될 100만 촛불 집회에 어떤 몇 명이나 또 모일 것인지, 또 대응 맞불 집회에는 또 몇 명이 모일 것인지, 또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모습과 청와대와 특검의 향후 대응은 어떻게 될 것인지,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점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지 앞으로 두고 볼 일이 많겠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이렇게 오늘 아침 신문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